오늘도 비트코인에 관련된 아무 말 대잔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세가 약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하락을 해주면서 103.19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만 달러 탈원을 위해서 고군분투를 해보고 있습니다. 4만 달러 위에서 와리가리를 치다가 지금 다시 39,761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 과연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낮은 가격대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외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는지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인플레이션 완화 및 임금 증가로 미국인들이 경제를 더욱더 낙관하기 시작했다. 저도 외국 유튜버들, 미국 뉴스 등등을 자주 듣는데요. 완전히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위한 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정리해고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여 증가 같은 경우도 처음엔 팬데믹 기간 동안은 오르다가 그 후에는 고정이 된 상황 속에서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물가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나 영상 등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즘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몇몇 주 같은 경우는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월세 지원 등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를 좋아 보이도록 포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인데요. 돈을 풀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방금 전에도 19,200개의 새로운 비트코인들을 그레이스케일에서 코인베이스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덤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반면에 다른 기관들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매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락 같은 경우는 44,500개, 아크21쉐어스 같은 경우는 12,255개,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8,149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 탈출해가지고 해당 ETF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수수료 혜택을 위해서 있겠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통한 비트코인 매집을 또 인포그래픽으로 영상으로 누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ETF가 승인된 후부터 지금까지 누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피델리티가 앞서가다가 엎치락 뒤치락 블랙락에게 선두를 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기관들을 통한 비트코인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외치고 있기도 한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큰 하락이 올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만 달러 근방까지는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하로 엄청나게 떡락을 하게 된다.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악재가 터지면서 증시와 함께 크게 블랙스완 이벤트처럼 떨어지게 되지 않는다라면 그 정도 하락이 지금 막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한편 블랙락 같은 경우 지난 2주 동안에 그들의 ETF 거래량 30억 달러 규모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블랙락의 임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만족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인지. 자, 아무튼지 간에 꽤 젊어 보이시는데 블랙락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부럽네요. 아, 난 지금 여태까지 뭐하고 사는 것인가. 자, 아무튼지 간에 그 다음으로 크립토코인트의 CEO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비트코인 하락 같은 경우는 GBTC 판매 때문이 아니라 파생 상품 시장의 매도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쫄지 말라라는 격려 차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처럼 비트코인을 축적하라. GBTC가 아닌 파생 상품 시장의 매도로 비트코인이 하락한 것이다. 장외 시장은 겁나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은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원체인 장외 거래와 현물 ETF 활동이 감소하는 순간 재축적 과정이 완료가 되며 이는 강세장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가 봤을 때 재축적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강세장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과거에 흔히 주반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주기용 대표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꿀을 빨 수가 있다. 자, 과연 이번에도 주반꿀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주찬꿀이 될 것인가.
주기영 대표에 찬성하는 사람들 꿀을 빨 수 있을 것인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예측했었던 마이크 맥클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측하면서 비트코인은 올해 주식금보다 저조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 여기도 나오다시피 미국 경제가 크게 침체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이 비트코인이 증시에 비해서 더 큰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깔려있죠. 미국 증시가 개판 나게 된다.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가게 된다라면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게 될 것인데 미국 증시보다 그 폭이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경기 침체에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라면 큰 하락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블룸버그의 또 다른 분석가의 단기 분석도 나와 있는데요. 자, 단기 조정이 멈춘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36,000에서 38,000달러를 지지할 수 있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일목균형표 이치모쿠 클라우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지지선은 약 37,000달러 주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엘리엇 에너지 파동에 이르면은 비트코인의 저점은 36,000에서 38,000달러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격대를 지켜낸다라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비슷한 가격대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퀀트의 기구자 시그널 퀀트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37,8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및 불장을 앞두고 가격이 해당 자리 아래에서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이처럼 3만 달러 중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간이 비트코인의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도 해지충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예측을 쫙 깔아놨었다. 근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내가 최근 예측했었던 비트코인 38,500달러도 결국 터치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짱이암. 비트코인 42,000달러 찍을 때 내가 20% 하락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지금 나왔단 말이야. 자, 물론 최악의 경우 30%까지 하락폭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 덤핑은 거의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대로 된 반등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구간에서부터 롱을 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그의 예측 이번에도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코인데스크에 의하면은 고래들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을 닥닥 긁어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하자 비트파이넥스에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 현물 가격에 100달러나 프리미엄이 붙었었다라고 합니다.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이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비트파이넥스에서 누군가 3일 동안 비트코인을 시간 분할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물량 5천만 달러가 매수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분석가 위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쌍바닥 찍고 3만 달러 상방 부분에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순간이 또 중요한 순간이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해당 구간을 회복해주고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것이 가짜 하락이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 및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반면에 지금 과거의 지지선이 저항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리젝션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또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4만 달러 선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느냐의 싸움. 어떻게 될 것인가 긴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꽥꽥 오리 선생의 시장 분석 또한 나와가지고 가지고 봤습니다. 자, 솔직히 현물 ETF 이벤트가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풀렸다.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가격대가 무지성 투기 자리보다는 저가 매수 찬스로 보여지고 있다. 매력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하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강한 매수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꽥꽥 우리 선생이 보고 있는 최대 비트코인 하락치 같은 경우는 32,000에서 35,00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될 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떡락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바닥은 어디가 될까요? 다음으로는 영상 준비하다가 세이 차트 분석이 있어가지고 들고 와봤는데 세이 같은 경우도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주요 지지 구간까지 올라와가지고 앞으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있었고요. 똑같은 분석가인데 이번엔 TI입니다. TI 같은 경우도 수렴이 마무리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승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5달러까지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비트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는 올라줘야 되겠고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줄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러한 분석이 현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알트코인들의 대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겁나게 던지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셀시우스에서 엄청나게 집어 던지고 있는데요.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18,000여 개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로 집어넣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셀시우스가 보유 중인 이더리움을 처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온 이래로 작년 11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총 28만여 개의 이더리움을 팔아치웠는데요. 아직도 54만 개나 더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얘네 이더리움 아니거든요. 이 고객들 이더리움인데 이 자식들 회사 말아먹고 지 것인 것 마냥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아유 얄미워. 아무튼지 간에 계속되는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도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모아본 정보 및 분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덕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고 재생 및 클릭 가즈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